그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23개 발표했죠. 그중에 하나가 바로 사법개혁이었습니다. 그날 사법개혁이 포함된 국정과제가 발표된 그날에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이른바 비밀회동서를 다시 한번 꺼내들었습니다. 대선을 치른 이후 4개월 만입니다. 제가 제보 받은 거고요. 오늘 영상 한번 다시 보실게요. 그러니까 나도 그 이야기를 결혼했는데 4월 4일 날 윤석열 판결 선고 끝나고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차우상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김치식이하고 한덕수하고 목적도 예민이만하고 점심을 다 해봤어요. 그 자리에서 조희대로 이재명이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그런 얘기 했었어요.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입니다. 민주당이 이 의혹을 꺼내든 게 그제가 처음이 아니라 지난 5월 서영교 의원이 먼저 꺼내들었고요. 그 근거 역시도 익명의 제보자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이 근거가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짚어볼 텐데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동안 언론 취재에 이렇게 직접 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면 입장을 내서 이례적으로 반박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없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물론 그 거론된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윤 부위원장님, 이례적인 입장을 내놨다. 상당한 반발감을 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물론 기자분들 질의에 이제 답변하는 식의 그런 정면 충돌은 피했지만 어쨌든 저 부분은 이제 사법 개혁이나 아니면 대통령 입장, 그다음에 정당의 입장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일파만파될 것이고 또 저 부분이 사법권 독립을 흔드는 이런 양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 보면 다소 완화된 형식으로 본인이 사실관계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국민께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거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문제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예요. 예컨대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 당시에 참석했다고 알려진 분들이 분명히 그런 적 없다라고 사실을 명확히 밝혔어요. 그럼 이후부터 똑같은 내용의 또 다른 증거 없이 의혹 제기를 한다. 그럼 이제 면책특권이 적용 안 되는 거예요. 명백히 허위사실임을 알았다. 그 이후에도 그 허위사실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의미 있는 어제 입장 발표였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보 내용을 근거로 해서 타임라인을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게 4월 4일인데 그 이후에 제보 내용에는 이래요. 4월 7일인지 10일인지 15일인지 헷갈린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정상명 전 검찰총장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모친과 친분이 있다는 사업가 김모 씨, 김충식 씨 이렇게 네 사람이 만났고 여기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대법원에서 알아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다. 그 이후에 한덕수 전 총리가 출마를 하고 등등등 사건이 벌어졌다는 건데 전 여기서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7일인지 10일인지 15일인지는 헷갈릴 수 있는 발음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제보가 좀 신빙성이 있나 싶어요. 일단은 이제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 차원에서 팩트체크가 돼야 되는 내용인 것 같고요. 이제 10일인지 7일인지 15일인지 뭐 정확한 날짜를 제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직후다라는 그 시점이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면 직후에 만나서 이 어떤 대선에 사법부가 개입할 목적으로 그리고 특정 후보에게 어느 정도의 좀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사법부가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정점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법부의 심각한 정치 개입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 점에서 만약에 그 자리에 정말 한덕수 전 총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역시 어떤 내란의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일각에서는 특검이 이 부분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까지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주장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 언론인들의 입을 틀어막고 귀를 틀어막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본인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나 수사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퇴를 해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사법부의 신뢰나 불신을 초래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장이 스스로 결자해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윤 부위원장님, 근데 특검은 이거 수사할 만한 게 없다 이런 입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수사까지 언급하면서 사퇴 압박을 하는 민주당의 속내를 뭐라고 보십니까? 일관되게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거예요, 말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퇴라 탄핵이다 이렇게 하다가 이게 사실은 이제 뭐 또 반작용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수사를 들고 나온 거잖아요. 예. 근데 수사 단서라고 한 것이 본인들은 다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데 스스로 초래했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왜냐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그 단서가 신빙성이 있어야지만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지 그냥 착수하면 이건 직권남용이에요. 그리고 마치 하명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민주당이 야 수사 이제 해라. 예. 우리가 이렇게 터트려줬으니까 수사해. 근데 터트려줬으니까라는 그 터트림 속에 객관적 신빙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요. 만약에 저게 있었다면 아직까지 그럼 민주당이 직무유기한 건가요? 그런 수사를 할 만한 사항을 몇 개월간 가만히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 당시에 5월달 그 당시에는 한덕수 전 총리가 뭐 주자로서 상당히 뜰 때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의혹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뭐 이 사고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한번 제기했다가 그다음에 또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시켜야 되니까 다시 또 제기하고. 아니 이게 무슨 전가의 보도입니까? 그리고 만약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객관적인 내가 이래서 이걸 믿을 만했다라고 밝히십시오. 그렇지 않고 저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김용판 전 의원이 아마 뭐 조폭자금 연루설에서 사진도 밝히고 그랬잖아요. 예. 그때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근데 억울함과 불안함을 다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만약 아니라면. 그래 아니라고 밝혔는데도 계속적으로 수사해달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수사를 하죠? 수사 단서가 없는데? 그럼 만약 민주당이 이렇게 의혹 제기해놓고 그 의혹 제기가 굉장히 주관적인데 이 수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이게 하명 수사지. 또 하나는 특검 입장에서 보면 내란과 외환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아무리 고발장이 있다 하더라도 수사를 못 해요. 근데 수사하라고 합니다. 그럼 민주당 자체가 사법부마저 그 판단 주체인 사법부마저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것도 객관적 증빙이 없는 이런 의혹 제기만 갖고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 전 최고 의견 들어볼까요? 근데 일단은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이제 사법부 불신 사태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의 계기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 시절에, 그러니까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이 공직선거법 사건, 이재명 당시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를 지시하게 됐고, 그 뒤에 보면 뭐 합의기일이 갑자기 연달아 열리거나 아니면 9일 만에 1심과 2심의 판단이 다른 사안을 지나치게 속전속결로 결론을 냈던 일이 있었는데, 그 시점이 바로 대선 직전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례 없는 일이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판이하게 다른 상황이고 정치적으로 매우 예민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했다라는 점에서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뒤에 지기현 재판부의 이해할 수 없는 지기현 판사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사안, 이 부분은 저는 법원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었다고 보고, 심지어 이 법원 안팎으로 그리고 심지어 검찰 사이에서도 반발이 있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이어왔던 업무적인 관행을 불법으로 단정하면서 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정당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자체가 납득되기가 어려운 거였는데, 결국에 전국 법원장 회의까지 최근에 열었지만 판사들은 반성과 자성의 목소리보다는 사법개혁에 대해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만을 피웠기 때문에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사법 불신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들을 모두 놓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한 말씀만 예. 해드리면 지기현 판사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잘못을 떠나서 대법원장의 책임지라, 이 부분은 사법권 구조를 모르고 한 말씀이고요. 지기현 부장이 그 당시에 이거 구속 취소하면서 내세웠던 논리는 기강 예산도 있지만 특검의 수사 범위인지에 대해서 단언할 수 없다라는 취지가 곁들여 있기 때문에 그분 관련된 일반적인 판단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한 대법원장이 아무리 어떤 그 절차상의 어떤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12대 12분 중에 10명이 파기환송 의견을 냈고요. 2명이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게 대법원장의 어떤 의사가 반영될 수 없는 구조예요. 만약에 2020년도에 이재명 대통령의 그 당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처럼 7대5, 그럼 7대5 중에 하나를 빼면 하나는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 동조하는 이게 관행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6대5, 그 한 명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는 권순일 대법관이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 정도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먼저 그 부분을 시정하는 의견을 내놓고 그다음에 여기 문제 제기한다면 그래도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아니 지금 10대2인데 옛날 7대5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 없다가 지금에 와서 저렇게 문제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나. 알겠습니다.